캐나다에서 열리는 G7 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오늘 밤 워싱턴으로 조기 귀국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당초 사흘 일정이었지만 긴급히 하루 단축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복귀하는 즉시 상황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SNS를 통해 이란은 하나의 핵무기도 가질 수 없다고 누차 말했다면서 모두 즉시 테헤란을 떠나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중동에 전력을 추가 전개했습니다. AFP 통신은 항공모함 니미츠호가 베트남 입항 계획을 취소하고 동남아시아를 떠나 중동으로 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니미츠 항모는 병력 5천 명과 전투기 등 60대 이상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 다수의 공중급유기를 중동과 가까운 유럽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당국자들은 이런 움직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옵션, 즉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화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It's painful for both parties, but I'd say Iran is not winning this war. And they should talk, and they should talk immediately before it's too late.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취임 이후 처음 참석하는 다자 외교 무대 일정까지 급히 변경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더 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미국 항공모함 니미츠호가 베트남 입항 계획을 취소하고 동남아시아를 떠나 중동으로 가고 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베트남 정부 측은 니미츠호가 다낭에 정박할 계획이었지만 행선지가 변경됐다고 전했습니다. 니미츠 항모는 병력 5천 명과 전투기 등 60대 이상의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또 다수의 공중급유기를 중동과 가까운 유럽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모와 공중급유기 전개는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 충돌이 격해지는 가운데 미군이 공군력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분석됐습니다. 미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옵션, 즉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It's painful for both parties, but I'd say Iran is not winning this war. And they should talk, and they should talk immediately before it's too late.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이 상호 공격 중단과 핵 협상 재개를 원한다는 신호를 제3국을 통해 이스라엘과 미국에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15일 오만에서 6차 핵 협상을 열기로 했지만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협상은 취소됐습니다. 이란의 이런 움직임은 향후 미국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지원하지 말라는 요구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이란 국영방송 앵커가 이스라엘의 공습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합니다. شنیدید صدای متجاوز به خاک وطن صدای متجاوز به صدای حق و حقیقت است. 잠시 뒤 폭발음이 들리고 앵커는 황급히 대피합니다. 현지 시간 어제 저녁 이란 수도 테헤란의 국영방송 IRIB가 이스라엘의 공습을 2차례 받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공습 약 1시간 전 SNS를 통해 테헤란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페르시아어로 테헤란 3구 지역을 공습 목표로 지목했는데 3구엔 IRIB가 있었던 만큼 목표를 사전에 밝힌 셈입니다. 이번 공습으로 한때 생방송이 중단됐지만 IRIB는 예비 스튜디오를 이용해 방송을 재개했고 폭격 당시 앵커도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테헤란의 한 비행장에 주기된 F-14 전투기 2대를 무력화하는 모습, 이란의 무인기 발사 시도를 사전에 저지하는 장면도 공개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의 연이은 공습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크게 후퇴했다고 전했습니다. אנחנו פגענו בתחילת המלחמה בכוח בעצם בבחירי המדענים. עד עכשיו חיסלנו 10, עוד היד נטויה, יש כמה שעוד נשלים אותם. 앞서 이란도 그젯밤 이스라엘의 산업도시 하이파를 포함해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등을 공격했습니다. 지금까지 370기 넘는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이스라엘에서 최소 24명이 숨지고 5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란은 아이언돔 교란을 위해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동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송기준입니다.
로이터와 CNN 등은 이스라엘이 지난 주말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려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막았지만 이란의 46년 신정체제 자체를 전복하려 했다는 겁니다. 지난 13일 정밀 타격으로 군 핵심 수뇌부가 몰살당하자 하메네이가 가족과 함께 테헤란 북부 지하 벙커로 피신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Is regime change part of the effort here? Could certainly be the result because the Iran regime is very weak. 이란은 지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종교 지도자를 종신 최고 지도자로 옹립해왔는데 하메네이는 1989년 이래 최고 지도자로 반이스라엘 반미 노선 아래 핵 개발을 주도해왔습니다. 강경한 이슬람 정권이 있는 한 핵시설을 파괴해도 핵 무장 시도가 더 비밀리에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가자의 하마스 등 대리 세력이 무너지며 이란 고립이 심화된 점 등이 네타냐후에게 정권 교체 시도에 대한 자신감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잖아요. 군사적으로 약해 있는 상황에서 79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지도에서 없애겠다고 난리치는 보수 강경 정권을 아예 무너뜨리고 새로운 친이 정권을 세우는 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핵과 군사시설은 물론 석유 정제 시설과 가스전 등을 폭격한 것도 오랜 제재로 경제난에 시달리는 이란 내부 민심 위반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변수는 미국입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을 묵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가 협상을 해야 하고 합의를 이룰 것이라면서 이스라엘의 이란 정권 교체 시도와 거리를 뒀습니다. 정권 교체 시도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맞설 수도 있어 확전 위험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SBS 윤창현입니다. 도로와 건물이 온통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산업도시 하이파를 이란이 공습하면서 정유시설 등 도시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텔라비브와 예루살렘에서도 공격이 이어지면서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지금까지 370기 넘는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이스라엘에서 최소 24명이 숨지고 5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란은 아이언돔 교란을 위해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동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ما با قدرت در قبال هر تجاوزی که انجام بده پاسخ مناسب رو خواهیم داد. 앞서 이스라엘은 벌건 대낮에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때렸습니다. 외무부, 경찰청 등 정부청사와 혁명수비대 정예부대인 쿠드스군 지휘본부를 공습했습니다. 이란의 에너지 시설과 2,300km 이상 떨어진 이란 북동부의 공항도 공격했습니다. 사실상 이란 전역을 손안에 쥐었다는 걸 과시한 겁니다. יצרנו חופש פעולה אווירי במערב איראן עד לטהרן. 이란 측 사망자는 220명 이상, 부상자는 1,400명이 넘습니다. 테헤란을 빠져나가려는 사람들로 도로는 심한 정체를 빚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의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 발 물러서 있습니다.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사실상 이스라엘의 공격을 묵인했습니다. I think it's time for a deal and we'll see what happens, but sometimes they have to fight it out. 이란의 휴전 제안을 이스라엘이 거부하면서 강대강 피해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SBS 김경입니다.